김병원 씨한테 미안하다. 병원 씨한테 좀 미안해라. 내가 병원 씨 진짜 말친할게. 이럴 때안 보내면 뭐라 하지 않아. 당연히 뭐라 하지.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런 이제 원작과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결합 이론이라고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이론 중에 좀 옛날 이론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3은 어려워서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했던 게 이제 LCAO-MO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요즘 방식이에요, 요즘. 근데 이제 LCAO가 개발되기 전에 나왔던 근사적 이론 중에 이제 밸런스 본드 티오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 이론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정확하게 이게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혼성. 혼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혼성이 바로 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따가지고 혼성 오비탈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혼성 오비탈이라는 말 자체가 밸런스 오비탈 티오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혼성 오비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밸런스 본드 티오리하고 이 LCAO 방법은 완전 달라요. 무관해요. 무관. 알겠어요? 완벽하게 무관해서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LCAO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혼성 오비탈이 누구에 포함되는 거다? 바로 이 원작과 결합 이론에 포함된다. 요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표현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고 이걸 우리말로 혼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저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혼성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요즘 방법이고 이게 옛날 방법이죠. 그럼 이게 옛날 방법이 있는데 요즘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온전한 이론이라는 얘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치명적인 약점과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있거든요. 그 오류 때문에 LCAO로 바뀌고 지금도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원작과 이론이라고 하는 게 분명 문제가 있는 이론이고 여기에 어떤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지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원작과 오비탈 이론. 첫 번째는 스테릭 넘버라고 하는 걸 우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릭 넘버라고 쓰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입체수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근데 이제 입체수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SN 이렇게 줄여 쓸 건데 제가 저 스테릭 넘버 쟤를 줄여 쓴 말이에요. 자, 이 녀석은 잘 그려진 루이스 구조. 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 없이 입체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루이스 구조를 만약에 잘못 그렸다. 루이스 구조를 잘못 그리는 순간 이것도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루이스 구조를 잘 그리는 거니까 꼭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 옛날에 슬쩍 배웠던 건 기억나죠? 그래서 거기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내가 그 뭐냐면은 문제집을 줬으니까 거기 있는 걸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루이스 구조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구조의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우는 거라고 했어요. 루이스 구조는 외우는 거예요. 뭐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루이스 구조는 딱 보고 그냥 경험적으로 외워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100문제 이상 넣어놓은 이유는 구조를 외우라는 뜻으로 내가 지금 문제를 많이 넣어놓은 거니까
예, 다 써야 돼. 다 그래. 다 하세요. 그러면 한 절반쯤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구조를 외우도록 하시고 어쨌건 완성된 루이스 구조에서 중심 원자 그 중심 원자에 부여하는 기하학적 속성 중에 하나를 스테릭 넘버라고 해요. 그리고 묘하게도 요 SN에 따라 그 입체 배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VSEPR. VSEPR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혹시 뭐 줄임말이죠? 밸런스 밸런셜 저거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얘는 뭐 이론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상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자쌍끼리 서로 가까워지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해요. 서로 최대한 멀어지려고 한다. 요게 바로 그 뭐냐면은 VSEPR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입체수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요렇게 첫 번째는 1 시그마 전자쌍 한 개당 1로 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 역시나 한 개당 역시나 또 1이 부여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파이 전자쌍은 무관하죠. 자, 시그마의 의미하고 파이의 의미를 분자궤도 함수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상에서 시그마가 뭐다, 파이가 뭐다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시그마하고 파이를 그냥 루이스 구조상에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시그마하고 파이는 이렇게 이제 재빨리 파악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원자 A, B 사이에서 우린 이럴 수 있죠. A하고 B가 루이스 구조를 그렸더니 짝대기 하나로 연결될 수도 있고 A하고 B, A하고 B가 짝대기 2개 혹은 3개로 연결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맞죠? 혹은 4개로 연결될 수 있나요? A하고 B가 결합선 4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데 사중결합은 우리 커리큘럼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화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면 사중결합이라는 것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우리하고는 무관하니까 최대 3중결합까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A 원자하고 B 원자가 이런 식으로 단일결합, 2중결합, 3중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루이스 구조상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재빨리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파란 짝대기를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저기서 빨간 짝대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2중 결합일 때는 하나가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고 3중 결합일 때는 하나만 시그마고 나머지 2개만 파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시그마 파이에 대해서 시그마 결합이 하나 나타나면 입체수 1, 그리고 여긴 표현하지 않았지만 비공허전자쌍이 나타나도 입체수 1.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파이 전자쌍에서는 입체수가 부여되지 않고, 알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입체수는 어디서 부여하는 거냐면 중심 원자에서 부여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자, 고다음. 준다. 해줄게요. 준다. 시우사. 슥슥슥슥. 자, 그다음 4.2. 아니 영재. 자, 원래 표현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고 쟤를 번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혼성화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혼성화. 그럼 저 혼성화에 대해서 그 이제 뭐 혼성화 그 혼성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이 혼성화. 자, 혼성화. 얘는 분자의 기하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분자의 기하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심할 거는 이거예요. 그 분자의 기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결합각 정보예요. 그리고 혼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둘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자의 결합각이 있죠. 그럼 그 결합각을 보고 그래서 네가 sp 혼성이다, sp2 혼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sp2 혼성이니까 결합각이 120도여야 해. 이건 틀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교사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도 되게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에서 화학과를 졸업을 해도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뭐 원론 이건데 그래도 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1. 그 유명한 sp 혼성입니다. sp 혼성. 자, 이 sp 혼성. 자, 어이구 이런. 여기 있다. sp 혼성. 자, 얘가 뭐 천지백가리로 많겠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얘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BeH2 보이세요? BeH2. 자, 이거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예. 밸런스
AO 전자배치. 자, 우선 저기에 베릴륨 보이시죠? 베릴륨. 자, 이 베릴륨의 원자가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바로 ES2. 됐죠? 그 다음 수소의 최외각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1s1. 이걸 가지고 뭔가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때 두 번째 여기다 쓸까? 여기 줄게요. 여기다 씁니다. 자, 루이스 구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베릴륨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개. 자, 그것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저 슈쇼가 역시나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홀전자하고 요 전자하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짝대기 하나로 연결하고 얘하고 얘를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오! 그러면 이때 이 베릴륨에 대해서 여기 있는 수소가 지금 결합이 단일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이죠. 자, 그리고 이쪽도 단일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각각의 단일결합을 그냥 뭐라고 불러요? 그냥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쏘리. 아니, 0 틀린 건 아닌데 SP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SN2 들어가고 싶시다. 이렇게 좀 바꿔줍시다. 자, 입체수가 2인데 보시다시피 베릴륨을 중심으로 시그마 결합이 양쪽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 두 개가 있어서 입체수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이런 전자쌍들끼리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거리가 최대한 멀어야 뭐가 작아지죠? 청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때 이 베릴륨을 중심으로 한 이 각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편할까요? 바로 180도라고 얘기하면 편하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180도로 예상을 한 건 어떤 이론에 의해서? 앞서 얘기했던 VS EPR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리니어 선형적이다 이런 말이죠. 각도가 180도니까 이렇게 쭉 뻗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지우상 쑥쑥쑥쑥. 지우상 쑥쑥쑥쑥.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자, 우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에너지 상태가 나타난다고 쳤을 때 지금 중심 원소는 수소예요, 베릴륨이에요? 베릴륨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베릴륨에 대해서 이게 제목 하나를 넣읍시다. 중심 원자의 전자배치 라고 제목 하나만 넣읍시다. 자, 그러면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죠? 그럼 중심 원자 말고 수소 같은 걸 무슨 원자라고 더 할 수 있겠어요? 중심 원자 얘는 말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말단 원자, 중심 원자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말단 원자가 이 베릴륨이니까 이제 베릴륨에 대한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중심 원자의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했지? 전자배치 말고요, 쏘리. 진짜 왜 이러지? 오비탈 에너지 준위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진짜 왜 이러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베릴륨의 최외각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 ES2가 되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그 에너지 준위를 쓰면 여기가 이제
2s 오비탈일 거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2개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지. 됐습니까? 예. 됐죠? 네. 자, 그런데 베릴륨의 2s 전자 배치 말고 2s 다음 있는 오비탈은 뭐죠? 2s 다음 있는 오비탈은 바로 하나, 둘, 셋 p 오비탈들이죠. 그래서 이때 각각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P, Z, EP, Y, EP, X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어요. 됐습니까? 네. 됐죠? 네. 이때 우선은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선은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없어요? 우선은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하고 여기에 있는 EPZ 오비탈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를 가져다가 바로 혼성화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성화를 시킨 다음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우선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저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때 이 의미가 뭐냐? 우선 이렇게 돼요. 예상되는 입체수와 혼성화에 참여하는 AO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녀석이 입체수 2인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그럼 입체수가 2인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 입체수가 2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체수가 2 그러면 혼성화에는 반드시 몇 개의 원자 오비탈이 포함되게 돼야 된다. 그 입체수랑 같은 개수의 원자 오비탈들이 반드시 혼성화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입체수가 2로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 중 가장 안정한 것과 그 다음으로 안정한 것, 이 두 개를 혼성 오비탈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동시에 생성되는 혼성 오비탈의 개수 역시 SN과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H1이 있고 H2가 있죠. 자, H1, H2는 그냥 뭐 나만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많은 물리학책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H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H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 줄임말이겠어요? 그래서 H1, H2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입체수가 뭐였어요? 입체수가 2죠. 그래서 원자 오비탈 몇 개 썼어요? 2개 썼죠. 그러면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2개가 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틀어지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입체수 3이 나오겠죠. 입체수 3이 나오면 원자 오비탈 몇 개 써야 돼요?
네. 3개 써야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이 몇 개여야 돼요? 반드시 3개여야 돼요. 알겠죠? 네. 이게 달라지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지? 이거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혼성화에 참여하는 AO 와 만들어진 HI 혼성 오비탈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는 분자의 기하 구조를 적극 반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리니어하다고 했죠? 네. 자, 리니어할 경우 관습적으로 보통 무슨 축이라고 한다? 리니어할 경우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이걸 핵간축이라고 해서 지축으로 많이 정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경우 G축으로 선형적인 구조이므로 뭐? 이 PZ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분자 자체가 Z축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 전체의 전자 발견 확률이 G축 주변에서 많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EPXYZ 중에서 G축으로 전자 밀도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오비탈이 누구겠어요? Z겠죠. 그래서 PX도 아니고 PY도 아니고 Z를 혼성화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논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합각 정보로부터 혼성화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녀석의 구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각도도 알고 있고 뭐 어떻게 기하 구조도 알고 있고 그거에 말이 맞도록 논리를 조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혼성화예요. 알겠죠? 그래서 혼성화는 분자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본적 이론이 아니에요. 근본적 이론이 아니고 분자의 물리적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리적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실험적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혼성화는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 녀석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고 나와 있는 걸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야 된다? 그 녀석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반영한다고 썼죠? 거의 조작이에요. 조작. 알겠죠? 저 구조랑 말이 되게 그냥 조작하는 거, 수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혼성화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PY하고 PZ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와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와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PY하고 PX는 지금 여기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만들어진 H1과 H2는 서로 축퇴되어 있습니다. 축퇴가 무슨 말이죠? 네.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가 동일할 때를 축퇴라고 한다고 했었죠? 왜일까요? 왜 이 둘은 에너지를 같게 조작해 놨을까요? 혼성화. 그래야지 리니어. 왜 이 두 개의 에너지를 같게 조작해 놨을까요? 이게 다르면 전자. 왜냐하면 두 개의 베릴륨 하이드로젠 결합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자, 베릴륨을 중심으로 얘하고도 수소랑 결합하고 있죠. 얘하고도 수소랑 결합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 수소하고 이 수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이 화학결합하고 이 화학결합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쪽 결합이나 이쪽 결합이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긴 하지만 같은 크기의 결합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걸 설명해주는 혼성 오비탈도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같도록 조작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같아진다가 아니에요. 같아진다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뭐 4가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P하고 Q에 이런 식으로 P하고 Q에 뭐를 주냐면 뭐 어떤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준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가중치를 주냐에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가중치를 주냐에 따라서 얘는 4에서 2까지 값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쪽 가중치를 많이 주면 4에 가까워지고 이쪽 가중치를 많이 주면 2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때 혼성화는 어떻게 가중치를 정한다? 원래 화학결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저 상태의 화학결합을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거냐? 아무리 봐도 양쪽이 다르다고 하면 이상한데? 그럼 양쪽 가중치가 같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에너지 준위가 동일해야 되겠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게 그냥 숫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혼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 성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타난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일 뿐인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 H1, H2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놈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째. 당연히 이때 만들어진 H1과 H2는 지축으로 분포하고 서로 간 각도가 180도가 되도록 이미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H1하고 H2가 왜 지축 방향으로 분포해야 되겠어요? 생긴 게 리니어하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왜 서로 간의 각도가 180도겠어요? 이미 VSEPR로 180도로 예상을 해놨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미 나타나 있는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 H1하고 H2는 분자 구조와 똑같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때 이 H1하고 H2의 이제 이름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뭘 불러본다? 이름. 자, 이름은 어떻게 부르느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6. 혼성화에 참여한 A요들을 나열하여 혼성화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H1, H2는 누구하고 누구를 혼성화하였어요? ES하고 EPZ를 가지고 혼성화를 한 거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바로 ES, EPZ 혼성.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H1하고 H2는 ES, EPZ 혼성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근데 ES, EPZ 혼성이라고 쓰면 이 좀 입에 짝짝 붙어요. 좀 말이 너무 길어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한다? 좀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SP 혼성이라고 말을 줄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는 말이 ES, EPZ 혼성이에요. 원래 정확한 말은. 근데 ES, EPZ라고 하면 말이 너무 기니까 SP 혼성이라고 줄여 쓰고 이 SP라고 쓰는 말 속에서 어떻게 요놈 한 개와 요놈 한 개. 왜냐면 ES 오비탈이라는 것도 오비탈 한 개잖아요. EPZ라고 하는 것도 오비탈 한 개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을 줄여서 S오비탈 1개, P오비탈 1개가 혼성화에 참여하였다라는 말로 이 상황을 지금 SP 혼성이라고 말을 부르는 겁니다. 몇 번째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 기억에 두도록 하시고, 요때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개념이 바로 S 캐릭터라는 개념이에요. S 캐릭터. 자, S 캐릭터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S 속성 뭐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속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다 S 캐릭터라고 쓰는 건데, 이제 S 캐릭터는 뭐냐면 얘는 바로 혼성화에 참여한 S 오비탈 기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S 캐릭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바로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50%. 자, 무슨 말이냐면 이 H1, H2는 ES하고 EPZ를 섞어 만든 거죠. 그럼 ES와 EPZ를 동등하게 여기에 배분을 해야 H1, H2의 에너지 준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1, H2에 EPZ 오비탈이 몇 개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EPZ 오비탈도 절반씩 들어가 있고 ES도 여기에 절반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절반 들어가 있으니 H1이 됐건 H2가 됐건 각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S 오비탈은 절반씩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S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SP 혼성은 S 오비탈 1개, P 오비탈 1개의 의미라고 했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S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S 오비탈 개수 더하기 참여한 P 오비탈 개수 분의 참여한 S 오비탈 개수에 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되게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분자의 여러 가지 성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을 알아둬야 되니까 S 캐릭터가 혼성 오비탈 상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SP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SP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그럼 요 놈의 구체적인 수식이 있겠죠? 수식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부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은 용액 할 거야, 알겠죠? 용액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걸 할 테니까 꼭 오세요, 알겠죠? 네. 네. 뭐라고요? 저도요. 저번 주 숙제가 없어요. 저 뒤에 주세요. 저번 주 일요일에 봤어요. 저번 주 일요일에요? 저번 주 일요일에요? 강의를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